2019년 3월 22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요 수원 화성에 위치한 홍남파 선생의 고향앨범 노래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홍남파 선생 고향앨범 노래비 앞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된 이 문화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들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이유로 해서 이 과거 친일 행적이 있는 작곡가들에 대한 노래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홍남파 선생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 잘 체킹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이 고향앨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최고 애창하는 가곡 중에 한 곡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 행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몇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흥렬 작곡가입니다. 이 이흥렬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교가를 작곡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가 진짜 사나이와 우리가 어릴 적 자장가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섬지박이를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인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 같은 경우에도 친일 행적이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면요, 먼저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고향앨범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 가곡에서 으뜸가는 노래로 국민들이 애창하고 있는 가곡 중에 한 곡입니다.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상징하고 있는 군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노래들을 마치 친일 잔재 청산을 이유로 해가지고 모두를 없애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애국가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훼손해 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국가의 정당성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진보 진영들의 문제점입니다. 이 진보 진영들은 친일 잔재 청산에 있어서는 한없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월북 작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자애롭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 분명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북 작가들에 대한 평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부분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진보 진영에서는 한쪽을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국민 정서 속에 녹아있는 그 문화를 이해해 주자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노래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념 논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남인수 선생과 박시춘 작곡가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시춘 작곡가와 남인수 선생은 콤비를 이루었던 1930년대부터 60년대에 우리 국민의 삶을 달랬던 가수와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관련해서도 친일 행적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요. 남인수 가요제라든지 박시춘 가요제는 종적을 감춘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월북한 또 작곡가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곡가 김혜송이라는 분, 이난영 선생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사가 조명암 선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성세대의 가요 무대에 나오는 대부분의 노래가 조명암 작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측 화동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고향앨범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등 뒤에 하고 있는 홍남파 선생의 고향앨범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모순된 일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계속해서 친일 잔재 청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앞에서는 김정은이 좋아해서였나요? 이 고향앨범을 화동이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정말 모순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 고향앨범은 어떻게 보면 고향의 품과 같은 노래였던 겁니다. 그런데 친일 잔재 청산을 이유로 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런 행사장에서는 고향앨범을 열창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 이제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려면요, 이런 문화계의 문제까지 이념의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그 갈등만 커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문화계의 활동들이 휴지 쪼가리처럼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삶의 애환을 노래했던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고 계시다면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시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더 비약을 해보자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애국가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자인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다 방지하고 중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대통령께서 먼저 중립적인 위치에 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립적으로 가는 방법 무엇이냐면요. 그 기존에 만들었던 교과 같은 것들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동 멈추게 하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면은요. 이념적인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념적인 갈등 지속이 되는 것이 문화계에서부터 지속이 되는데 어떻게 정치계에 있어서 이념적인 갈등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중립적으로 이 부분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놓고 우리 팩트만 기억하고 가자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해소하시지 못하면은요. 이념 갈등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